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해 본 주제는 제가 택시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요금을 받았던 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택시 일을 하면서 터득한 나만의 요금을 무조건 받아내는 필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술에 취해서 인지 능력이 정상이 아닌 분은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예외로 치고요. 이제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예를 들어서 도착했는데 뭐 카드를 놓고 왔다, 핸드폰을 두고 왔다, 아니면은 뭐 밤 12시에 걸렸는데 체크카드랑 계좌이체밖에 결제 방법이 없는데 뭐 은행 점검 시간이라 이체가 안 된다, 이러신 사례가 흔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원래부터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안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았던 가장 기억 남는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요금이 정확히 기억나요. 1200원이었어요. 1200원. 술을 마신 사람도 아니었고 한밤중도 아니었고 일요일 낮이었어요. 법인 택시 할 때 당시였는데 주간 근무 중이었고 일요일날 낮에 누가 봐도 평범한 30대 직장인처럼 생긴 사람이었어요. 일반 결제로 타셔서 도착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갑을 놓고 왔대요. 근데 보통 이러신 분들은 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만 받고 별 의심 안 하고 그냥 내려보내줬죠.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요금을 그렇게 안 주신 분이. 문자에도 쌩까고 전화에도 안 받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소송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손님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누구한테도 친절하려고 하고 굳이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제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편인데, 저한테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알짤없거든요. 만약에 손님이라도 어느 일정 선을 넘어가면,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전 개인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 제가 안 되겠다, 요즘 전자소송이란 것도 정말 편하다고 하고 이런 거를 알아보면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 되니까 이참에 전자소송을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전자소송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서를 먼저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편한테. 내용증명서 그래서 양식을 찾아봐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구나 해서 너한테 이런 금전적 손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 손실, 그리고 너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실, 너한테 언제까지 돈을 안 주면 내가 청구를 할 거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먼저 써서 보냈는데, 일단 내가 상대편의 전화번호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줬어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일단 이렇게 내용증명을 작성했고 너네 집으로 보내줄 거니까 집 주소를 보내라. 근데 만약에 네가 이것도 쌩까고 집 주소를 안 보내줘도 나는 어차피 너를 고소할 거다. 그러니까 쌩깔 거면 끝까지 쌩까봐라 라고 보내니까 전화도 안 받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을 이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당장에 보면 그거 9,000원 돈 얼마 한다고 그냥 잊고 일하는 게 이득일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주변의 기사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그래요. 내가 한번 이해해주면 옆에 다른 기사님한테 가서 또 그러고, 그분이 또 이해해주면 다른 분한테 가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 기사님들 얼마 번다고. 그리고 사실 그 돈이 지 인생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그 만 원도 안 하는 돈을 떼먹겠다고.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싫고, 그 나이 드신 기사님들이 나와서 자기 삼촌뻘, 아빠뻘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돈을 그렇게 떼먹고 싶을까? 나는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사님들은 이해하시는데 가끔 이런 또라이도 하나쯤은 있어야 저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악착같이 다 받아내거든요. 100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택시를 하면서 실제로 요금을 못 받아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막 사채업자 수준으로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저는 제가 좀 열받으면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택시 요금을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썰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손님들한테 무리 없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택시 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술 취한 사람은 일단 예외입니다. 대부분이 두 가지의 경우인데, 하나는 도착하고 났더니 카드나 지갑이 없다라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밤 12시 은행 점검 시간이 걸려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경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려주고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라고 하기도 사실 조금 못 믿었고, 은행 점검이 걸렸을 때에도 은행 점검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작정으로 안 탔을 확률이 높아요. 원래는 결제할 생각이었는데 진짜로 카드를 놓고 온 거예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은행 점검 시간이 걸렸을 뿐인 거예요. 그러고 내렸는데, 내려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래요. 그리고 택시기사도 뭐 한 두 번, 세 번 문자 오고 전화 오더니 연락이 안 와요. 그러고서 이제 돈을 안 주는 경우,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저는 진짜 이게 뭐 법적,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사님들이 손해는 안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초상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손님한테. 이 택시는 기사 보호 차원에서 택시 안이 이렇게 수시로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손님이 돈을 안 주고 내리시면 나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럼 손님들이 보통 뭐 경찰 신고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경찰을 부르고 뭘 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진짜로 받을 방법이 없어서 손님한테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택시비를 못 받는 사례가 정말 많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혹시라도 손님이 그럼 돈을 안 주실 경우에는 이 차량 내부가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 택시는 원래 녹화가 된다. 나도 그러면 보험 차원에서 이 영상을 조금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사실 저는 이게 안 줄 거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로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본인의 영상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건 본인의 얼굴을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를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는 건 일단 형사상 초상권에 대한 방어권은 제가 얻은 거예요. 이분이 동의하셨잖아요. 영상 사용해도 된다고. 그럼 최소한 저는 형사상의 문제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로 안 주면 올려버릴 생각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단돈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떼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를 못 믿냐 이러면서 화를 내면 이 사람은 안 줄 사람이에요. 그럼 경찰을 부르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게 왜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일단 저는 사적 제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건 제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협박성이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피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형사상의 책임은 피했다고 해도 정말로 극단으로 치닫아서 내가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면 민사상의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피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죠.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조금 응용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엔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 되고,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손님을 믿고 싶지만 그냥 세상이, 그리고 법이 이렇게 기사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전부터 찍어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들으면 기사님들은 충분히 이런 방법 써먹을 수 있겠다,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택시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직업적으로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뭘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 진짜로 저런 사람이 있겠냐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런 공개적인 영상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결국 제가 이 영상을 다뤄본 이유는 최근에 또 결국에 주변에 그런 식으로 돈을 못 받은 기사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좀 이런 방법도 있다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태가 정말로 커져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아서 내가 손님 얼굴을 영상을 까고 손님이 나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칠게요. 이 정도로 사건이 커졌다면 요즘 같은 세대는 충분히 이게 뉴스까지도 나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럼 최소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그 택시비를 안 낸 그 손님을 비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해본 거예요. 근데 나는 충분히 사람들이 이 상황이라면 나보다 그 손님을 비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들 돈 떼먹히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네모 영상 올리고 기사님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거는 올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 아닌가 참 모르겠네요. 야, 이 소신껏 발언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이 영상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